자본주의 서독이 공산주의 동독을 흡수하여 통일 독일이 된 것은 1990년 10월입니다. 통일 당시 서독은 통일 비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유지할 만큼 재정 건전성이 우수했고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통일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독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세금 증세가 없으리라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통일한 다음 통일 비용 부담은 서독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통일을 하면 서독과 동독의 전철을 밟게 될까봐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동독은 그나마 공산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량 국가였지만 북한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므로 우리가 통일했을 때 받는 경제적 충격은 서독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바에야 차라리 통일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연 우리는 통일로 맞닥뜨리게 될 경제 폭탄을 감안하고도 굳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만 할까요? 이대로 통일하지 않고 분단된 채로 독립국가로 각각 발전하는 편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이로운 것은 아닐까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해물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소한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걱정거리 때문에 통일의 진짜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국방비와 이산가족 등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회복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본주의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남북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우월한 체제를 북한에서도 받아들인 후에 진행되는 자유통일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를 혼합하여 절충하는 식의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후된 방식을 버리고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통일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질적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북한에도 조금씩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목격됩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암시장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암시장은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며 개인적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나 북한 내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현상은 곧 북한의 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베트남,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당 정권의 통치체제는 유지한 채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변환했고 동유럽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경제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따라 완벽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었습니다. 북한의 체제 전환은 서독에 흡수 통일된 동독처럼 남한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낙후된 북한 지역의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성장해 가려면 북한 지역의 전면 개방을 통한 경제적 자유 보장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